옛날 옛적 강원도 어느 깊은 산골에 보름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보름이는 이름처럼 얼굴이 환하고 눈매가 깊은 소년이었지요. 보름이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홀로 남겨졌지만 산짐승들과 대화하고 별빛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남다른 재주가 있었습니다. 보름이가 사는 마을에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샘터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하여 월영정이라 불리는 우물이었습니다. 이 우물은 평소에는 평범한 물방울 하나 비치지 않는 마른 우물이었지만 구름 한 점 없는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신비로운 은빛 물이 가득 차오른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지요.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 지독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발라지고 마을 사람들은 기우제를 지내며 눈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때 마을의 모든 땅을 손에 쥐고 있던 박정승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물어가는 민심을 달래기는커녕 창고에 가득 쌓인 곡식을 매점매석하며 배를 불리고 있었지요. 박정승은 월영정의 전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우물물은 마시기만 해도 무병장수하고 그 물로 밥을 지으면 금싸라기가 나온다지. 욕심에 눈이 먼 박정승은 보름이를 불러들였습니다. 보름이가 산의 기운을 잘 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보름아, 내가 이번 보름날 월영정에서 물을 길어 온다면 내게 쌀 10가마니를 주마. 하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너는 평생 내 집의 종노릇을 해야 할 것이다. 보름이는 박정승의 검은 속내를 알았지만 굶어 죽어가는 마을 사람들을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조건을 하나 걸었지요. 정승님, 물을 깃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월영정의 물은 오직 욕심이 없는 마음에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정승님께서도 그날 밤은 식사를 거르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박정승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물만 나오면 그뿐이지 기도 따위가 무슨 상관이냐. 드디어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밤이 되었습니다. 보름이는 깨끗한 무명옷을 입고 수풀이 우거져 정강이까지 오는 깊은 산속 월영정으로 향했습니다. 박정승과 그의 하인들도 몰래 보름이 뒤를 밟았습니다. 보름이가 우물 앞에 서서 나지막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달아 달아 하늘 달아 목마른 대지의 숨결을 다오. 나를 위한 물이 아닌 우리를 위한 물을 다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텅 빈 우물 바닥에서 푸르스름한 빛이 새어 나오더니 순식간에 은빛 물이 찰랑찰랑 차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물은 마치 녹인 은을 부어놓은 듯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그 광경을 본 박정승은 참지 못하고 튀어나왔습니다. 비켜라, 이 물은 이제 내 것이다. 박정승은 보름이를 밀쳐내고 준비해온 커다란 항아리에 은빛 물을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웃으며 산을 내려갔지요. 하지만 보름이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작은 표주박으로 물 한 바가지를 떠서 마을 공동 우물에 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름이가 물을 부은 공동 우물에서 맑은 물이 콸콸 솟구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가뭄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요. 반면 박정승의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항아리에 가득 담아온 은빛 물이 날이 밝자마자 시커먼 먹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 물로 지은 밥은 돌덩이가 되었고 박정승이 아끼던 비단옷에 튀자 옷감이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박정승은 노발대발하며 보름이를 찾아왔습니다. 네 이놈, 나를 속이다니. 보름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승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월영정은 달빛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정승님의 마음 속에 가득한 검은 욕심이 비쳤으니 물이 먹물로 변한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요. 반면 마을 사람들의 간절함은 맑은 물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박정승은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누어 주었고 이후로는 마을의 평범한 노인으로 조용히 살았다고 합니다. 보름이는 그 후로도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월영정에서 달빛을 깃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을 혼자 마시는 법은 절대 없었지요. 사람들은 보름이를 달빛 소년이라 부르며 대대손손 그 지혜를 칭송했답니다.